안녕하세요. 우학회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고스트바스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음, 고스트바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꼬마는 아니고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신박한 영화가 있나?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열광을 하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. 음, 지금 새로 하고 있죠. 오사카 뉴욕. 그래서 부제가 달려가지고. 음,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성만 남았어요. 감성만. 뭐 변화를 꾀야 되는데 변화는 특별하게 모르겠어요. 감독이 들으면 혀캐물겠지만 고스트바스터 같은 경우에 그 요즘에 이제 파묘같이 그 귀신을 다루고 있는데 귀신인지 뭐 도깨비인지 뭐 하여튼 악마 찌끄럭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잡는 거는 이제 첨단 과학이란 말이죠. 근데 그때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어요. 이 고스트바스터라는 세계관 안에서는. 그래서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 4명의 고스트바스터가 자체적으로 무기도 개발하고 덫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가두는 어, 그런 이야기 구조가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신박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막 열광을 하면서 봤었던 그런 영화거든요. 어느 극장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, 음,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. 극장에서 봤던. 그래서 특히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바스터, 고스트바스터라는 그 노래도 너무 좋았고, 야, 빨리 다 2편이 나왔으면 좋겠다. 뭐 그랬는데, 실제로 2편이 나온 거는, 잠깐만요. 2편이 나온 건 그로부터 2년 뒤에 나왔어요. 89년도에. 그래서 이때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팝 그룹 중에 에어서플라이라고 있는데, 에어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,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2편까지 1989년도면은, 제가 삼수할 때예요. 이것도 극장에서 봤었어요. 2편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그 뒤로 시간을 격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거스트바스터 라이즈라고 나왔었어요. 2002년도가 아니고 2016년이네요. 아, 여기서부터 이 시리즈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. 사실은. 고스트바스터가
여자로 다 대체가 되면서 저는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페미니스트를 그 본질적인 의미의 그 변질된 의미의 페미니스트 말고 본질적인 의미의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여성으로 다 대체되면서 이 시리즈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더니 하도 혹평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고스트바스터 라이즈 하고 이번에는 오사카 뉴욕에서 이제 그 천재 꼬마가 나오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특히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악마가 이제 불을 뿜지를 않고 모든 걸 다 얼려버리는 제목처럼 오싹한 뉴욕이잖아요. 얼음을 다 얼려버려요, 뭐든지. 광선총으로 광선을 이렇게 쏘는데 광선이 얼어버려요. 아, 참 하다가 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제가 그 파묘에서의 핍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세계관 아무리 허구의 세계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관 안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이게 사람들한테 집중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흥미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도대체 15살짜리 꼬마가 가장 스마트하고 막 광선총을 갖다가 막 지 맘대로 잘 다루면서 그 악마를 갖다가 이 악마 모습은 또 어디 저기 지옥에서 한 자리 하는 것 같은 그 파워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악마가 그냥 뿔이 이렇게 달린 헬버이보다 더 큰 뿔을 가진 악마가 나오는데 그런 악마도 그냥 순식간에 후룩짭짭 해쳐버리고 그러면은 이 그게 구조상 흥미가 훅 떨어져 버리잖아요. 이게 지금 장르를 나누기도 못한 게 SF 들어가 있죠. 호러 들어가 있죠. 코믹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액션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만족시켜야 돼요. 1편에서 그걸 다 만족시켰단 말이에요.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보다도 뭐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내든지 아니면 이 장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만족시킬 만한 어떤 신박한 스토리를 들고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번 오사카 뉴욕 같은 경우에 보고 있으려니까 도대체 이게 뭐 악마는 악마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히로인이죠. 히어로는 남성 명사니까 히로인도 아직 성을 분류하기도 못한 중성에 해당하는 소녀란 말이에요. 그 15살밖에 안 된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거기서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용감하고 뭐 용감한 건 그럴 수 있다 쳐. 그래서 보는 동안 야
남은 거는 감성밖에 없어요. 그냥 그 젊었을 적에 빌 머레이, 뭐 댄 에크로이드 이런 배우를 보는 그런 재미. 2편에 나왔던 시고니 이묘는 나오지도 않았어요. 이렇게 좀 그럼 감성팔이를 할 거면 감성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잘 버무려 놓던지. 감성이라고는 맨 끝에 영화 끝나고 나서 레이 파커 주니어의 그 거스트바스터가 맨 끝에 나오는데, 그것도 좀 영화 보는 내내 좀 잘 이렇게 신박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어차피 이렇게 된 거. 그 다음에 멜로디 좀 섞어가지고, 하긴 뭐, 꼬마가 주인공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, 뭐, 풋풋한 그런, 풋사랑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서사구조에 집어넣어서, I Can Wait Forever 같은 그런, 팝송도 좀 버무려 넣고, 옛날 생각도 좀 나게 하고, 그러면은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.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영화의 뭐 완성도라든가 시나리오의 긴밀성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. 이 감성으로 버무려진 영화니까. 그렇다면 감성이라도 제대로, 감성팔이라도 제대로 하던지. 그래서 보는 내내 안 졸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나왔고, 나와서 이것도 리뷰를 할까? 리뷰할 게 없어요, 솔직히 말해서. 리뷰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고스트바스터 1이랑 2를 리뷰하는 거, 그 정도 말고는 뭐 할 게 없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에 오래 가 있었으니까 그 도서관, 무대가 됐던 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도 나오거든요. 그 사자상 사자상을 보러 아이들이 많이 온다, 그 말 맞거든요. 애들이. 주말만 되면,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박물관, 미술관, 뭐 그다음에 건물들이 다 유적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역사와 어떤 미적 성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, 특히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온 거대로 사자상 보러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정도. 그런 거 정도. 그래서, 다시 한번 가고 싶다. 뭐,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,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 그러면, 고마해라, 마이무트 아이가. 고스트버스터. 그냥 옛날 생각하시려면 보러 가세요. 그, 그, 저기, 삐뽀 그러면서 나오는 그 자동차랑, 그 다음에 그 광선총인가요? 그거 보러 가시고, 그 다음에 마시멜로, 그, 우리 때는 그걸 찐빵 귀신이라 그랬는데, 그 찐빵 귀신 보러 가실 거면, 먹개비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, 옛날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. 마시멜로는 그대로 살아있고, 있으니. 그거 한번 더 보러 가실 거면은,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제 고스트바스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.
많이 먹었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. 아니면 뭔가 진짜로 신박한 걸 갖다가 들고 나오든지. 네. 이상 고스트바스터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박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